자, 이번 중간 평가에 대해서 한번 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. 그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해왔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쿠키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었죠. 쿠키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, 그리고 이제 뭐 쿠키를 어떻게 만드는지, 어떤 쿠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고요. 제가 이제 그동안 설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저희가 이제 가질 거고요. 보통 보면 이제 제 과에 대해서, 쿠키는 제 가족, 제 과에 대한 내용들, 전반적인 내용들 설명드렸고, 일단 쿠키의 종류나 어떤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우리가 쿠키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기기나 또 도구가 무엇인지, 도구라고 하면은 기계라고 하면은 어떤 기계적인 부분이죠. 뭐 믹서기가 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그런 오븐이 될 수도 있고요. 도구라고 하면은 좀 더 작은 단위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뭐 소도구 같은 거, 믹싱볼도 될 수 있고, 뭐 스크래퍼, 뭐 짤주머니, 그 다음에 뭐 깍지 같은 그런 소도구들이 있을 수 있고요. 이제 이런 기기와 그 제거에 필요한 기기와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, 이제 이런 기기와 어떤 도구를, 여러 가지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, 각각에 맞는 용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설명을 전반적으로 드렸었죠. 다음으로 이제 뭐 제과에 필요한 재료 같은 부분들은 뭐 쿠키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뭐 밀가루, 뭐 버터, 설탕, 계란, 그 다음에 이제 팽창제 역할을 하는 그런 재료들, 뭐 베이킹 파우더가 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베이킹 소다가 될 수도 있고요. 그런 부분들, 뭐 밀가루는 뭐 강력분, 중력분, 박력분, 이렇게 좀 많이 사용하는 가루 중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, 어떤 종류의 가루를 사용해야 될지, 쿠키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류의 가루를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전반적으로 드렸었고요. 이제 뭐 설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흔하게 있는 뭐 백설탕 외에 뭐 슈가 파우더나 황설탕 같은 재료들을 어떻게 어떤 부분 사용할 것인지,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재료가 이제 버터죠. 버터는 이제 쿠키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약간 크림성, 또 뭐 약간 바삭함을 만들어주는 뭐 쇼트닝성,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긴 해요. 보통 저희가 이제 일반 대중들이 먹었을 때 느끼는 부분들이죠. 그 외에는 뭐 안정성, 뭐 가소성, 뭐 저장성, 수분, 보유제 역할,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만, 이제 대중들이 이 쿠키를 먹으면서 가장 뭐 크게 느끼는 어떤 버터 유지의 기능이라고 하면 뭐 크림성이나 뭐 쇼트닝성,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버터의 종류에는 뭐 무염 버터, 가염 버터, 발효 버터, 뭐 어떠한 버터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.
다음에 이제 뭐 버터 외에도 이제 가공 버터죠. 가공 버터 뭐 마가린이나 뭐 라드, 뭐 쇼트닝 뭐 등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.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재료가 또 이제 모두가 중요한 재료죠. 예. 그 다음 재료 중에 하나는 이제 계란이죠. 계란의 역할은 뭐 팽창제 역할을 또 해주고요. 뭐 어떤 결합제 역할, 뭐 유화제 역할, 뭐 제품의 색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주고요. 보통 보면 저희가 이제 버터와 설탕을 뭐 크림화 시키는 과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계란을 넣어주는데, 네, 이 계란을 넣는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 설명을 좀 많이 매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. 그다음 팽창제 이제 역할 이제 뭐 보통 저희가 이제 뭐 베이킹 파우더를 많이 사용하고 또 베이킹 소다가 들어가는 뭐 레시피들도 있고요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,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요.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뭐 쿠키 어떤 쿠키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. 뭐 가장 기본적인 뭐 버터 쿠키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작업상에 따른 어떤 방법적인 쿠키의 종류인 뭐 그냥 소위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뭐 냉동 쿠키. 그 냉동 쿠키에는 뭐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겠죠. 냉동을 시켜서 커팅하면 그냥 냉동 쿠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쉽게. 그리고 뭐 사블레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드롭 쿠키들. 약간 뭐 르뱅 쿠키 같은 느낌의 뭐 드롭 쿠키들. 그런 쿠키들도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. 네.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한번 잘 저희가 이제 공지해드리고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중간 평가 서술형 시험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간 평가가 뭐 큰 문제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이 간단하게 이제 뭐 시험 어떤 내용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살짝 드리면 보통 이제 쿠키 같은 경우는 뭐 냉동 쿠키와 같이 뭐 커팅을 하느냐 아니면 뭐 손으로 분할을 해서 뭐 패닝을 하는 드롭 쿠키 그런 쿠키냐 아니면 뭐 버터 쿠키나 이런 것처럼 이제 짤주머니에 넣고 뭐 짜는 형태의 쿠키냐 뭐 그런 형태로 나뉘어져요. 뭐 짤주머니로 짤 건지 칼을 이용해서 커팅을 할 건지 아니면 손이나 아니면 스쿱 같은 걸 이용해서 옆에 덜어 놓는 어떤 드롭 쿠키 형태인지 그런 형태로 어떤 형태로 어떤 쿠키가 만들어지고 어떤 쿠키가 어떠한 형태로 커팅이 되고 분할이 되는지 그 부분 조금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이런 방법도 있죠. 뭐 사블레 같이 이제 밀어 펴는 거죠. 반죽을 만든 다음 일정한 두께로 저희가 이제 성형을 하고 그 성형을 한 쿠키를 냉장고에 넣어둔 다음 이제 좀 꺼내서 이제 쿠키 커터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찍는 거죠. 이 냉장고에 넣는 이유는 이 커터로 찍어서 패닝을 해야 되는데 반죽이 부드러운 상태이라면 커팅을 했을 때 패닝을 하는 게 좀 어렵겠죠. 당연히 반죽이 좀 질다 보니까. 그래서 어떤 작업의 어떤 효율적인 작업성을 위해서 반죽을 냉장고에 좀 굳힌 다음 꺼내서 커팅을 해서 올리면 반죽 상태가 단단하다 보니 작업성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겠죠. 그래서 이런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짜는 쿠키, 드롭 쿠키, 뭐 칼로 커팅하는 쿠키 외에도 이렇게 좀 단단하게 밀어 편 다음 이제 찍어서 펴는
찍어서 팬닝하는 그런 쿠키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보통 보면 뭐 짜는 쿠키는 대표적으로 뭐 버터 쿠키 같은 게 있을 거고, 뭐 드롭 쿠키, 뭐 스쿱을 떠서 이용하는 그런 쿠키들은 보통 두꺼운 어떤 쿠키에서 나오는 식감이 특징인 어떤 뭐 르벤 쿠키, 그다음 뭐 밀어 펴는 단단한 반죽을 단단하게 해서 밀어 편 다음 뭐 찍어서 팬딩하는 뭐 사블레 쿠키, 그다음에 뭐 일정한 원형이든 네모난 모양이든 어떤 원통 모양으로 만들어서 밀대 모양이죠. 밀대 모양으로 만들어서 냉동시킨 다음 커팅해서 이제 팬딩하는 어떤 뭐 냉동 쿠키, 이런 쿠키처럼 이제 다양한 만드는 형태, 그 다음에 그 만드는 형태에 따른 종류, 그런 다양한 형태의 쿠키가 존재한다는 것 아시면 될 것 같고요. 쿠키는 뭐 만드는 방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버터와 설탕을 크림화 시키는 거예요. 버터와 설탕을 이제 크림화 시키는 거고,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또 그런 것도 있죠. 닭파주도 어떻게 보면 뭐 구운 과자 일종이 될 수도 있지만, 또 한편으로는 또 쿠키와 구운 과자에 크게 구별가지 않는, 왜냐하면 이제 뭐 마카롱 같은 쿠키들이 다크와즈의 어떤 기본적인 형태에서 비롯되다 보니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것도 뭐 쿠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. 그래서 제가 뭐 다크와즈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, 이런 다크와즈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쿠키는 버터와 설탕을 크림화를 시키는 방법이라면, 다크와즈 같은 경우는 흰자와 설탕을 머랭을 만들어서 이제 뭐 밀가루죠, 가루, 아몬드 분말 이런 것들과 섞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, 이런 머랭 같은 경우는 또 다양한 어떤 방법적으로 다양한 머랭들이 있죠. 뭐 그냥 설탕과 흰자를 그냥 휘핑을 하는 뭐 프렌치 머랭, 이거는 이제 뭐 다크와즈에 많이 좀 사용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설탕을 졸인 뜨거운 시럽을 휘핑을 하는 도중 흰자와 섞어서 이제 머랭을 만드는 뭐 이탈리안 머랭. 다음에 이제 뭐 흰자와 설탕을 일정 부분 온도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서 휘핑을 하는 뭐 스위스 머랭. 이런 다양한 머랭에 또 방법적으로 다양한 머랭이 존재한다는 것, 또 그런 다양한 머랭을 활용해서 만드는 각각의 제품들이 있다는 것, 이런 부분들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런 쿠키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박력분을 많이 써요. 박력분을 많이 쓰는데, 뭐 요즘에 좀 유행하는 트렌드 중에 하나인 쿠키가 이제 르벤 쿠키죠. 이제 르벤 쿠키 같은 경우는 바삭한 식감도 필요하지만 좀 더 약간 빵 같은 느낌의 쫀쫀한 그런 식감을 내기 위해서 박력분 외에도 또 중력분을 또 추가적으로 넣어서 사용하는 레시피도 굉장히 많아요. 해서 내가 어떠한 식감을 내고 싶은지에 따라서 뭐 박력분을 사용할 것인지 중력분을 사용할 것인지, 이제 그 부분들 이해하고 뭐 만드는 과정에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뭐 쿠키 제조하는 데 있어서 보통 팽창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제과와 제빵을 이제 구분하는 기준이 이제 팽창제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구분이 되긴 해요. 뭐 쿠키 이런 제과,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뭐 수업을 했던 뭐 쿠키 같은 경우는 뭐 베이킹 파우더나 뭐 베이킹 소다가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제빵이죠. 빵을 만드는 데는 보통 저희가 이제 팽창제 역할을 하는 재료가 이제 이스트, 뭐 생이스트, 뭐 드라이스트, 이런 이스트를 사용한다는 것, 이런
팽창제의 역할에 따라서 제과와 제빵을 좀 손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뭐 쿠키의 이제 뭐 종류 같은 거죠. 쿠키의 종류가 요즘에는 쿠키도 뭐 구운 과자도 뭐 약간의 경계가 모호한 제품들이 있긴 해요. 있긴 하는데 뭐 쿠키라고 하면은 보통 뭐 버터 쿠키, 사브레, 뭐 저희가 뭐 냉동 쿠키의 일종들, 다음에 이제 뭐 마카롱, 마카롱 뭐 다크와즈에서 비롯된 마카롱 뭐 그렇다 보니 뭐 다크와즈도 어떻게 보면 약간 뭐 그런 류에 뭐 속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. 물론 뭐 이건 이거다라고 정답이 요즘 없는 좀 추세이긴 해요. 각각의 어떤 특징들 때문에 어느 곳에 속하는지가 좀 불분명할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. 이제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배웠던 뭐 쿠키에 어떤 기기와 도구가 사용되는지, 그리고 어떤 재료가 사용되고 쿠키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이런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만드는 방법은 어떤지,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셨다면 중간평가 보시는데 조금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상방 한번 저희가 쿠키 관련해서 설명했던 부분들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고, 그 외에는 저희가 이제 1주차, 1주차 때 저희가 이제 좀 이론적으로 설명드렸던 부분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큰 이제 쿠키 어떤 이해하고 좀 뭐 만드시는데 좀 크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중간평가 잘 이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